사회행위 취소 소송.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란 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법률 행위를 취소시키고 원상 회복을 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이 있어요.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더 변제를 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채무자가 이렇게 자기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경우에 정말로 정상적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장해서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법이 특별하게 보통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 자체를 취소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피보전 채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예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돈 받을 게 있잖아요. 그 채권이 분명히 성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보전 채권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다. 아까 사례처럼 돈을 받을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금전 채권이어야 되고 특정 채권을 위해서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통설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라는 것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른 매수인이 매수 희망자가 돈을 더 주겠다 예컨대 이런 이유로 두 번째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는 파는 경우거든요.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할 수 없다. 특정 채권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태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럴 경우에 반환시키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단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약정도 취소할 수 있느냐, 지금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망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채무자가 나는 이 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어차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자기는 거의 상속 재산을 받지 않고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 분할 협의는 채권자의 그런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상속 포기도 요새 문제가 많이 되죠. 망인께서 채무가 너무 많다. 채권보다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상속 포기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더 이상 상속받지 않아요. 또 상속이 일어나면 채권도 상속이 되지만 채무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럴 때 망인의 채무가 더 많다라고 하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채권을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때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느냐, 견해 대립이 있어요. 가능하다는 학자분도 계신데 통설 판례는 상속 포기의 경우 단순히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인적 결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 포기는 채권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 뭐 어떤 물건을 팔거나 뭐 돈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채권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 포기는 예컨대 어떤 돌아가신 부모님과 나의 어떤 인적 관계를 결단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은 어쨌든 채권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이 인정되어야지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회성, 해치는 그런 거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채무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 원래 빚이 많았는데 더 빚이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회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게요. 어떤 경우에 사회성이 인정되느냐?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팔 때 돈을 정당한 대가, 상당한 대가, 그 시세대로 제대로 받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회행위가 될 수 있느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전 통설은 이거는 사회행위가 아니다라고도 봤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럴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맞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거는 이제 채무자 측이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상 채권자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아까 그 말씀드린 사례에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변제하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경우라기보다는 팔아서 그 돈을 어딘가 숨기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주려고 하거나 뭐 가족에게 넘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것은 판례가 봤을 때 유일한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이거는 사회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러니까 빚이 더 많은, 돈을 받을 것보다 돈을 줘야 될 게 더 많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1인에게 변제한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통모라는 건 이제 짜고라는 거죠. 짜서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회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의 빚이 있고요. 또 다른 채권자에게 1억 원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한 5억 원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1억 원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습니다. 그 변제한 행위를 다른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사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변제를 한 거니까요. 다른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해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취소하기는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판례가 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채무자의 악의, 이제 법률에서 악의, 선의라는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것도 아마 일본식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악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된다. 선의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선의라고 하고요. 채무자의 사회 의사가 인정돼야 됩니다. 사회 의사는 공동담보 부족에 의해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유일한 집인 이 집을 팔면 채권자에게 조금 해가 될 수 있겠다. 그 정도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사의 의사가 사실상 추정이 됩니다. 이제 사실상 추정도 좀 법률에서 중요해요. 집을 하나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채무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팔았다. 이것 자체는 충분히 사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된다. 사실상 추정되고, 사실상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의 의사는 간접 사실, 채무자가 이렇게 팔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의 의사가 인정됩니다라고 원고가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항,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는 채무자와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고요. 그 수익자와 다시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그런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채무자가 피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채무자의 사회 의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법률 규정을 잘 보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그가 선이라는 사실, 나는 채무자의 사회 의사를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집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을 주장 증명하게 되면 채권자 취소소송,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청구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요건이 좀 많아요. 사회행위 취소소송. 사회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원상 회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유일한 재산을 팔아서 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넘어갔던 경우에는 다시 돌려줘라, 인도하라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 양도와 양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돌려주기도 어렵고 무엇을 돌려줘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다. 이럴 때는 가액 반환, 이 물건의 값, 시세를 확인해서 그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회행위로 양도가 됐어요. 그런데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 부동산 자체를 원상 회복할 경우에는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돼서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평을 이유로 그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사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배상을 구하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내용은 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저당권 설정이 많이 돼 있잖아요.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사회행위로 다른 제3자한테 처분했다. 그러더라도 저당권에 담보되어 있는 그 피담보 채무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회행위로 이게 제3자한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은행에게 그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액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그 아파트 시세에서 저당권 내에 그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만을 가액 배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언제까지나 가능하면 이 법률행위가 너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누가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1년의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단순히 법률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